오시고요. 뭐 다녀오시기 전에도 뭐 저희 인터뷰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봤는데 미국 정치도 그렇지만 국내 정치 왜 이럽니까? 너무 답답해요. 미국 따라가는 거죠. 많은 미국의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방문해서 실제 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5년 이내 한국의 정당이 예. 다수 대 소수 또는 여성 대 남성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껏 정치에 없었던 프레임들이 작동하는 정치로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 대선은 안 되는 건데 혐오의 정치가 자꾸 그 선동이 되면 네. 그 누군가 그 잘못된 적을 찾게 돼 있고 그 남성의 적은 여성이 되고 여성의 적은 남성이 된다든가 네. 또는 어떤 그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그 종북 프레임이 작동 안 하니까 성소수자나 난민을 공격하는 이런데 새로운 표적을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혐오의 프레임, 정치. 예,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은 이제는 없는 사람들끼리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사회로 되는 날이면은 네. 그때 미국 정치 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저기 공화당 백인 정당, 민주당 유색인종 정당 아예 딱 갈라졌어요. 그렇죠. 아예 장작 쪼개지도 딱 쪼개졌어요. 이게 불행한 선동의 정치가 트럼프 현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 예. 가장 비극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영국 보십시오. 브렉시트 하면서 독립이냐 아니면 잔류냐. 이게 뭐예요? 이걸로 나라가 딱 쪼개졌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딱 쪼개졌어요. 아젠다죠. 그 프레임에 블랙홀처럼 다 빨려갔어요. 그러나 그 영국 사회의 문제점은 그게 아닙니다. 지나친 양극화. 네. 그러면서 그 어떤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이게 오늘날 영국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아주 진정성 있게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오로지 난민 반대, 유럽연합 탈퇴 이리로 선동에 다 그냥 그 블랙홀처럼 빨려가 버린 겁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혐오의 정치나 선동의 정치가 왜 폐해가 있냐면은 우리 사회 본질의 문제를 다 은폐시키고 약자와 약자끼리 대결하게 만드는 게 혐오의 정치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피부색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또 여성 젠더라든가 남성 이런 네. 식의 어떤 평가하는 거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 문제의 본질은 그런 어떤 세대와 젠더와 또는 어떤 그 외부자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 속에서 그렇죠. 예, 아무리 노력해도 땀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세상, 부동산이 돈을 버는 세상. 네. 이게 문제인 것이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예, 진짜 우리 행복은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불공정이 아니라 땀이 돈을 버는 세상. 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 그렇죠. 그 기회와 공정의 원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혐오의 정서를 극복해주는 네.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아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진보하고 또 혁신하고 발전하는 건데, 그런데 자칫 혐오하고 평가르기를 다른 데서 하고 거기에 쏠려버리면 선동의 정치 됩니다. 영국 그렇게 됐고 미국 그렇게 네. 됐고 터키 저 뭐 유신 헌법보다 더한 헌법 나왔어요. 네. 이거를 우리 사회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그게 아니라 마치 어떤 그 공동체를 적대시하는 외부인이 있다고 선동합니다. 그게 성소수자, 뭐 난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종북 프레임. 예, 이런 식의 어떤 외부적 변수를 강제로 집어넣고 선동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말려들면은 뭐 이게 혐오의 정치.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건 혐오의 정치예요. 지금 저건 보니까 혐오의 정치입니다. 저거. 거의 뭐 막말 퍼레이드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값싼 있어요. 언어에 증오의 감정을 자꾸 실어버리는 이 정치가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건 종국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혐오의 정치입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저거는 이제 필경 그 혐오의 정치로 이제 간다. 전락하게 돼 있고 그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데 많거든. 트럼프도 성공했거든. 이렇게 보니까 뭐 스트롱맨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 예, 그래서 또 어떤 내셔널리스트 그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나서고 네. 그다음에 선동 정치가 나서고 혐오의 정치로 가려는 이 유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말 한두 개로 우리가 뭐 민경욱 대변인의 뭐 골든타임 3분 발언부터 해가지고 뭐 이어지고 있는 그 막말도 정말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 막말이 이어지면서 그 종착지가 어디냐 이걸 봐야겠네요. 편가르기입니다. 그리고 약자와 약자 편가르기입니다. 이건 예. 약자와 강자 편가르기가 아니에요. 약자와 약자를 편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내전, 만인 대 만인의 문제네요. 투쟁. 예. 그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시대. 이렇게 식자층
말씀을? 저 평소에 공부 좀 해요, 저도. 뭐, 예,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그 종국의 그건 뭐냐면은 지금같이 저성장 양극화 시대가 사실은 선동하기 딱 좋은 사회예요. 아니 그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은 지옥이다라고 적었는데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면 그게 바로 정말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 예. 실패론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네. 그 우리 사회 이제 뭐 재벌 갑질이라든가 또 어떤 양극화된 가운데서 이제 불로소득 시대, 지대 세력이 말을 하고 중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땀 흘려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 건물주. 가 이제 그 장래 희망 1위로 그러니까요.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계에서 어떤 그 기득권이 없는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질 때 네. 제일 편한 게 1번이 정부고 그걸 계속 부추기고 두 번째는 몰고 거저 가는 거죠. 먹는 그 왠지 좀 민폐 끼치고 특권 보는 이런 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기 그 국정에 실패했던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적폐가 네. 이제는 그 정권의 어떤 그 책임 전가를 하면서 다시 그 약자들을 선동해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우파 포퓰리즘. 예, 그러면서 네, 등장해서 되는 다시 것이죠. 총선 때 의석수를 얻고 국회에서 또 뭐 제1야당 아니면은 정말 네. 여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처럼 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역설은 뭐냐면은 네. 주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주류의 언어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퓰리즘의 가장 주된 특징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니 예,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지옥 천국 얘기하고 뭐 대변인이 골든타임 3분 얘기하고 뭐 달창 욜로 정권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은 저도 몰랐던 용어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창 얘기하고 그런데 저게 뭐지 사전 막 찾아보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쓰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거의 누구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용어가 네. 반복적으로 나온 건 의도적인 거예요. 아. 본인도 알고서 했는지 난 그걸 모르고서 했다는 거 아니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서 했다. 예. 그럼 모르면서 그 용어를 왜 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그것도 되는 한 번도 게 아니고 그거는 원내대표가 예, 모르는 다른 언어 안 어떤 쓰는데. 특정 세력에 호소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용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세력. 예. 우리가 좀 어필하고 싶은 세력이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뭐 막말 시비에 걸려가지고 집단 구타를 많이 당해본 걸로는 네. 제가 초선 의원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에요. 저도 많이 혼나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논리적 맥락에서 이렇게 벌어진 그렇죠. 예. 접촉 사고 내지는 뭐 우발 사고라고 보지만 예. 저기는 아니라고. 저기는 어디선가 찾아낸 거예요. 그 말을 찾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대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는 용어라면 거기에 호소한 거거든. 아. 거기에 호소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쓰는 세력에게. 그래서 비주류의 어떤 아젠다로 주류를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이제 선동의 효과를 누리는 그 편승 전략입니다. 아. 그런 만큼 이 혐오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그 혐오와 포퓰리즘이 결합이 되면은 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현상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언어적 현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우발적인 막말 또는 뭐 어떤 그 실수라기보다는 하나의 다른 정치를 추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건 실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다른 정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 저기 그 반민특위 발언도 그래요, 사실은. 네. 그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그건 생각이지. 그렇죠. 하고 나서 자기 생각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국당에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의원님이나 이게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 총선 때 먹힐까요? 일정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 이제는 벼랑 끝에선 어떤 저 서민들이라든가 또는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무언가 저 선동적인 효과 내지는 어떤 우파 운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만을 갖다가 집약해내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혐오의 정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제는 트럼프가 집권할 때 네. 공화당의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사실은 공화당이 트럼프라는 후보를 거부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거부했었어야 할까 되는 말까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다 결국 나중에 다 끌려갔잖아요. 돌아섰어요. 예. 이게 그 우파 포퓰리즘에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2차 대전 때 보면은 이탈리아나 독일에 파시즘이 득세했어요. 그러나 파시스트 운동은 노르웨이, 스웨덴이 더 셌어요. 그런데 왜 파시스트 국가가 안 됐냐 하면 네. 그 우파 포퓰리스트 파시스트를 그 소속된 정당에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 이게 민주주의의 파수꾼은 정당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정당이에요. 네. 그 대의 정치에서 정당은 자기의 어떤 저기 뭐랄까 가장 어떤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 할지라도 이게 국가를 불행하게 한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예.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것은 그 탄핵 국면에서의 2차 불행이었고 2차 어떤 파산 정책, 네. 자해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3차 파산, 3차 자해 정책은 뭐냐 하면은 예. 태극기 부대에 휘둘려서 그 헤게모니를 다 내주고 태극기 부대를 헤게모니한테 다 내주고 네. 전당대회를 치러서 그 이후에 등장한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 내에 여차하면 나라가 절단 날 수도 있는 이 혐오와 극우의 정치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서 안 나온다면 네. 안 나온다면 그러면서 집권 정당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이건 한국 정치의 위기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야, 그거 심각하네요. 왜?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뭐 이걸 결별하거나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갈라서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계속 같이 가면서 이번에 5.18 그 망원 의원들 징계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세월호 막말 징계하는 모습 보면서 아니 한국당이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 여전히 세고 그런데 소나기만 피하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손범하게 처벌하고 이런 거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영국, 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실패 사례가 한국으로 상륙하게 되는 날, 제가 앞으로 5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자꾸 무슨 그 예전에 없던 갈등의 프레임들이 정치의 본질을 잠식해 들어가는 이 현상이 이제 한국에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셧다운 사태 또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와 같은 네. 어떤 민주주의 실패 사례가 우리 사회에도 나올 수 있고 그 피해자는 서민이다. 셧다운 사태로 미국의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집단 소송이 아직도 본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어요. 수없이 네. 많은 가정이 파산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로 뭐가 나라가 행복해졌습니까? 지금 저기 드디어 내리막길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저 나라가. 민주주의 실패가 서민의 실패, 민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 패는 누가 뭐래도 거대 양당 정치, 그 극단의 정치, 그러면서 소수만 승자 독식하는 네. 불로소득 누린 나라들의 양당 정치가 실패가 어떻게 되는가 교과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스웨덴 같이 다당제 국가들에게 협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 보십시오. 국민 신뢰 지수 높아, 정치 신뢰도 높아, 그러면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나라들 다 잘 살아요.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저 정치의 실패가 지금 한국 정치에 한 발은 들여놨다는 사실. 이제 두 발만 들여놓으면 이거는 우리 정치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선거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네. 일을 할 수 있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정치 개혁의 대의를 다 같이 공감만 하고 뛰어든다면 그래도 손을 맞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 네. 그걸 막아내고 새롭게 신뢰 자본이 이제 형성이 된 그걸 통해서 성장이 되는 신뢰주도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이건 정치나 경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다 연결돼 있네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예. 예. 아니 그 관련해 가지고 국회 정상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패스트트랙 처리한 걸 이걸 그 선거제랑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게 사법 개혁을 합의 처리할지 한국당에서는 합의 처리하자 이거 문구에 넣자 정상화 합의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합의 처리 안 되고 합의 노력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만약에 합의 처리한다고 하면 패스트트랙 처리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참 받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그럼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볼 테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에서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근데 이제 어제 3당 대표 간의 그 만났죠. 교섭단체 안 대표 됐죠, 회담은 예. 그거는 저기 안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저 일종의 명분 포장의 기능에 그러세요? 불과했던 것이지 예. 당분간 저런 식으로는 국회 정상화가 될 기미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모든 과정을 다 철회하고 그렇죠. 사과하라는 얘기인데 철회. 그렇게 집권 여당을 굴복시키겠다는 속셈은 이거는 뭐 국회 정상화보다도 더 퇴행적인 굉장히 퇴행적인 어떤 요구 사항일 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패스트 트랙은 합의를 위한 국회 5분의 3 이상이 발의하면은 신속 지정 안건으로 이제 설정됐다는 것에 그렇죠. 불과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된다는 법도 없어요. 수정안 내고 와서 논의할 지지고 수 먹고 있죠. 반대하고 네. 다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 돌아올 명분을 못 찾는 저 당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일 거예요. 각을 세워서 토론하면 지지율 쭉쭉 올라가 좋아. 이제 집토끼들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판을 왜 깨? 그리고 국회 정상화하는데 저기 저 민주당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개선 장군과 같은 정상화를 해야 지지율 더 올라갈 거다. 그렇죠. 이래 생각하. 이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아유. 예. 그럼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국회가 지금 뭐 일 안 한 지가 뭐 벌써 뭐 하루 이틀입니까? 올해 들어와 한 번도 일 안 했어. 단 한 번도. 조금 이제 국회 들어가서 회의장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할 그 정도가 됐네요. 의원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예산 때 되면 다 들어오는 게 그땐 숟가락 깔고 갖고 덤벼요. 작년 예결위 때 네. 국회가 갑자기 평화로워졌어요. 왜? 슈퍼 예산이니까 470조. 지역구에 가져갈 예산 챙기러 와야 되거든. 이때 여야 관계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의 정쟁도 없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슨 정쟁이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예. 먹을 게 많아지면은 안 싸워. 그래서 작년에 자한당이 지역구에 가져간 돈이 몇 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그분들 지역구에 한 지역구에 주차장 막 6개, 7개씩 짓고 아이고. 센터 짓고 다리 놓고 뭐 예결이 뭐 간사 뭐 맞고 하면은 뭐 몇천억은 뭐 그거. 야. 아니 그때 왜 싸워? 안 싸운다니까? 그러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돼도 그때 되면 다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들어올 다른 명분을 찾는 건데 지금 저 사람들 보릿고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국회가 연말에 일을 몰아서 하는 악습이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는 의례껏 파행이었어요. 지난 3년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죠. 의례껏 파행이에요. 의례껏. 네. 그리고 하반기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데 들어와가지고 다 지역구 로비하고 다녀. 전부. 그러면 이게 나라 발전하고 관계 있냐? 없어요. 네. 지역구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치가 왜 생겼느냐? 그거는 양당, 이 극단적인 거대 양강 구도화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만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 구도에서 생겨난 겁니다. 룰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지지층만 딱 보고 정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네.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뭐 소선구제니까 네. 내가 한 표만 더 얻으면 되니까 지역 그 지지세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요 상정은 될 거 아닌가요? 뭐 지금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지역구 의석 못 줄이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열망이 참 그것도 딱한 얘기입니다. 예. 호남 의석 줄어든다는 게 불만이 일어나는데 호남 의석만 줍니까? 뭐 다 똑같이 줄어요. 영남도 줄고 그게 왜 호남에 대한 차별입니까? 그런데 호남 정당이니까 호남 얘기만 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정당이고 공당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지역구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비례는 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율이래 봤자 30석이에요. 30석입니다. 30석 늘어나죠. 그러면 지역구 의석 30석 있고 없고가 나라에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입니까? 다 지역구에 몇백억 몇천억 예산 따가는 정치 그게 30석 더 많고 더 짓고가 나라 운명이냐고. 그게 아니라 나라 일은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렇게 지역이 소지역주의에 빠져가지고
옆에 지었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정치. 이것보다는 차라리 국가의 공공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네. 어떤 비례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들은 국가 전체 공익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면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에 충성하는 그 지역만 바라보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봐가지고 지역에 충성한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네. 자기가 소속된 지역에 뭐 나쁜 일은 어떤 아니지만 애정을 갖고 발전을 시키자는 건 뭐 좋은 일인데 네. 문제는 이게 소지역주의로 분할을 해서 경쟁하는 구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청주는 세종시하고 이제 같은 경제 벨트입니다. 네. 같은 동반 성장해야 될 지역이에요. 음. 그런데 고속철도역이 지금 청주에 있는데 세종역에도 하나 더 놓냐 맞느냐 하는 문제로 네. 그 충남의원 또 세종의원 호남의원 충청도 의원이 갈라져 삼국지 사국지로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될 인접국끼리 갈등 관계가 돼 버렸어요. 이게 상호 의존 관계고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같은 그게 갈등 관계로 돼 가지고 지역에서 저 지역 잘 예. 되는 눈꼴을 못 보고 이런 식의 나쁜 정치를 정치인들이 선동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지역주의는 극복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뭐 큰 지역 단위라든가 이런 전체 국토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지방 분권도 해야 돼요. 그건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잘게 선거구 단위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그냥 머리 쳐박고 목숨을 거는 이건 소모적이죠. 아. 그리고 오늘날 지역 경제 정책이 한 선거구 단위로 되는 경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적어도 광역 몇 개로 네, 이렇게 네. 묶이는 어떤 계획을 지역적인 만들어도 계획이고 뭐 그런 것이지 그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쪼개진 경제 정책은 없거든. 그런 건 없어. 예. 그런데 이런데 목숨 걸고 이게 이제 정치를 사유화하고 소지역화하는 네. 그런 가운데서 나라의 일, 공익의 이제 문제가 잠식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네.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치가 되는지 알아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보시고 좀 공부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유 공부는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생각해볼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또 보실 때도 맞아, 이런 아젠다, 이런 방향이 있었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다음 주에 나오셔야죠. 예. 미국 가기 전에 나오세요. 그럼요. 예, 미국 가서도 전화통으로 나오세요. 아유 더 재밌어요. 예, 더 재밌을 겁니다. 미국이 어떤지 예. 영어로 또 말씀 좀 해주시고. 똑같이 무리한 영어를.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예.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미세먼지가 낀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울증 약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힘든 나날들이 자영업자, 청년들한테 이어지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뜨거운 손을 마주잡고 신뢰와 연대, 협동의 정신, 협치의 정신이 있다면 저는 이 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고 내일을 설계하고 원대한 꿈을 만들 수 있는 또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진보의 특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상주의자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오늘 꿈을 꿉니다. 그런 만큼 힘들더라도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좀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로 이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꿈꾸는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